안녕하세요. 대회에서 로봇매 기기업 전공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휴림 로봇 볼 건데요. 휴림 로봇 현재 그냥 시가 기준 한 2,500원 라인에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제가 동일한 예시를 좀 찾아보려고 어제 오늘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예시를 찾게 되면 그 부분에서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인데, 제가 다트 공시에서 지금 다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 결정, 그 부분 플러스로 이제 유상증자에 관련된 걸 찾아보고 있는데, 똑같은 예시는 현재로서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찾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부분 이제 타법인증권 취득에 대한 부분들의 인수자금은 전환사채나 유동자금에서 이제 뽑아서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상증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찾아보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상장사 두 개 기준으로 좀 제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는 상장사고 하나는 비상장사면 그것도 예시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찾게 되면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과연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 저점을 지켜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해당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데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짧게 말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인 분석은 현재로서 이제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고 시간의 하한가 가면서 한 2,600-700원에서 주가가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래서 2,600원인가요? 2,600원에서 시작을 해줬고, 아래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다시 아래꼬리 달면서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5분 봉으로 보면은 어제 여기서 시작했고 아래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가면서 종가를 형성해줬고, 오늘 또 내려가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좀 도지 캔들, 보합 정도 나오는 모습들인데, 다행히 지금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요쪽이 안 보이긴 하죠. 그래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가격대 지우고, 이 밑에 그어져 있는 게,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선이거든요. 이 중장기적인 높아지는 추세선 라인들에 대한 부분들 좀 이탈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제가 지수로, 이평을 지수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딱 이탈하면서 오늘 종가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좀 크게 봐서 이렇게 다시 보면은 이탈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긴 해요. 지수라서 이평선을 이제 단순으로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저점을 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상증자 가격이 2,055원인가 확인되니까 그 가격까지 빠질지 지금 자리 지켜주면 다시 올라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슷한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트에서 진짜 한 몇 시간씩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이 길이라던가 아니면 다음 주라던가 제가 찾게 되면은 그 예시로 바로 말씀드릴 예정이고, 현재 A 회사 휴림 로봇 그리고 B 회사 EQ셀 해서 휴림 로봇이 EQ셀 이렇게 휴림 로봇이 EQ셀을 인수하는, 그런데 계약금은 걸어놨고 둘 다 상장사고 계약금은 걸어놨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휴림 로봇이 유상증자로 인수 금액을 가져가는 거, 이런 부분들에 똑같은 예시가 있다면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가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 예시를 지금 찾고 있어요. 선례를 미리 봐야 휴림 로봇도 어떤 식의 스탠스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똑같이는 안 가더라도 상황도 다르고 종목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지만 같은 예시가 있으면 우리가 법적인 거 봤을 때 판례를 보듯이 우리가 같은 예시를 보면 차트의 흐름을 또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예시를 찾고 있는데 잘 없네요. 대부분의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를 진행할 때 대주 지분율을 다 가져올 때 대부분은 본인이 이제 유동성 있는 현금으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대부분 전환사채로 가져와요. 근데 유상증자로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상증자로 가져오는 경우가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신주 우선 배정이었어요. 주주 우선 배정. 대부분 주주 우선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모로 넘어가는 제3자 배정, 일반 공모로 넘어가는 이런 스탠스는 있는데, 그 계약건들도 하나는 상장사, 하나는 비상장사라서 예시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가지고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댓글에 샤페론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샤페론을 예시로 좀 봐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샤페론을 보면요, 샤페론은요 그냥 유상증자예요. 그냥 유상증자.
그냥 유상증자고, 그냥 유상증자기 때문에 뭐 타법인 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한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서 예시가 동일하게 들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내용 샤페론코 가져와서 본다고 한다면 자금 조달의 목적 되어 있죠. 자금 조달의 목적이 운영자금이에요. 운영자금을 위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샤페론의 일반 공모증자는 사법인증권 인수에 관련된 유상증자가 아니고 그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유상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예시가 다른데 이걸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림 로봇이랑 거의 비슷한 뭐 그때 지수의 흐름이라던가 뭐 지수의 강세와 약세 그리고 업종에 따라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를 인수를 할 때 계약금을 걸어놓고 유상증자 방식으로 해서 일반 공모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하는 선례를 좀 찾아보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샤페론의 예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내일 아니면 뭐 다음 주라도 제가 계속 틈틈이 찾아보면서 같은 선례가 있다라면은 가져와서 이제 예시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이틀 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시원하게 한마디 했죠. 그 시원하게 한마디 했던 내용들이 기사에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와서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해요. 자, 투자주의 탈출하자마자 휴림로봇 EQ셀 인수 또 720억 원 유증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주주들이 화가 나는 제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들 여기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자, 보시면은 투자주 종목에서 간신히 탈출한 휴림로봇이 다시금 확장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확장 의지 불태울 수 있죠. 몸집 키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2차 장비업체 EQ셀 인수합병을 위해서 720억 원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이 부분이 우선 첫 번째 화나는 포인트고, 근데 이제 구주주들, 제 영상을 계속 봐오셨던, 원래 들고 계셨던 구주주들이 인식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일반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초에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증이랑 전환사채 발행 결정하고 재차 유증을 또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일반 공모 유증에 대한 부분들이 왜 더 화가 나냐면 그러면 그 주주 선배정을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공모가 있어요. 주주 선배정을 먼저 한다라면 주주들한테 먼저 기회라도 주겠다잖아요. 일반 공모라면 뭐 개나 소나 아무나 2,050원 가격에 유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들고 있었던 주주들한테 이거는 진짜 아닌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유증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럼 일반 공모랑 주주 우선 배정이랑 해봤을 때 이거라도 먼저 했었어야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화가 났었고, 우선 유증을 한다면은 사업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는 맞지만 이 주주들의 주주 가치 희석 이 부분이 더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종토방도 동일하게 나와 있겠지만 자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본다라면 휴림로봇에 주가를 높여야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겠냐 이런 유증은 살다 처음 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차라리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 놓고 자 이거 인수 때문에 뭐 주주 우선 배정으로 유증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로 넘어가면은 그나마 상식적인 선으로 넘어갈 수가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주주 배정을 일반 공모로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 휴림 로봇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생각했다. 제3자 배정 그리고 주주 우선 공모도 생각했는데 소요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좀 걸리기 때문에 일반 공모로 전체적으로 그냥 빠르게 받아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서 인수를 하겠다 이 내용이죠. 그랬으면 저는 차라리 전환사채가 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대부분 사법인증권 인수를 할 때 전환사채로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잘 안 됐으니까 일반 공모 유증으로 가는 걸 수도 있겠는데 우선 유증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전 보지 않아요. 지금 주주들이 제일 화나는 건 유증도 유증이지만 해당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번 유증이 일반 공모 방식이라는 점, 주주들이 반발이 심하다. 왜? 일반 공모 방식은 유상증자를 이제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배정을 해서 공개 모집을 하는 건데,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신주인 수권에 대한 우대사항도 없고,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가격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기존 주주들은 다 당연히 뿔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한 리스크로 본다면 공개 모집도 100%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인수자로 참여한 증권사에서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이제 증권사가 응하지 않으면 미발행 처리돼서 목표 금액을 못 모을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일반 공모로 예를 들어 720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받기로 했고 여기서 목표 금액이 채워지면 정말 다행이죠. 근데 만약 600억밖에 안 찼어요. 그러면 120억이 부족하잖아요. 그 실권주를 인수자로 참여한 증권사에서 가져가게 돼요. 120억 원치에 대한 주식을. 근데 이것도 증권사가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목표 금액이 못 모이면은 우리가 EQ셀 인수에 대한 그 기간, 그 계약 나머지 잔금을 줘야 하는 날까지 못 맞추게 된다라면 또 EQ셀 인수가 물러가면서 주가는 또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객관적인 부분들에서 리스크들도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앞부분은 이제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이제 이런 리스크나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로선 기술적 분석, 현재 주가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줘서 추세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